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월세 이외에도 나가야 하는 고정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관리비입니다. 고지서를 보면 이런저런 항목들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죠. 일반 관리비, 재경비, 전기 안전대행, 소방 안전대행 등 쭉 항목들이 있어요. 먼저 일반 관리비는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은 금액입니다. 면적당 얼마로 관리업체와 계약을 한 후 관리비를 수납하게 되는데요. 일반 관리비는 대부분이 관리회사의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소장님, 관리직원, 관리회사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를 관리하려면 전기관리, 소방관리 등이 필요한데 건물의 발전 용량, 규모 등에 따라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 용역으로 가능한지 등이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상가 기준으로 외주 용역 비용을 상가별로 나눠 놓은 금액이 안전대행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승강기 유지비, 전산 용역비 등도 건물 내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회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항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게 돼요. 외벽 도색이나 건물의 중요 부분을 보수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달 받아놨다가 중요한 부분에 수리에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제 해당 호실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을까요? 따로 집주인에게 지불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당당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관리실에서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신 장기 수선 충당금을 계산해 줄 거예요. 보이시는 상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7,300원이 나오네요. 24개월이라고 하면 약 18만원의 거금이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함께 보시죠. 아파트 명세서는 관리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가와 다르게 청소비와 경비비를 일반 관리비와 분리한 내역이 보이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이미지와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보안요원들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안전하게 살기 위해 청소하시는 분들과 보안요원을 많이 고용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하긴 하겠지만 경비비와 청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관리비의 인건비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관리비가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전기와 수도는 이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돼요. 난방비와 온수 사용료도 있네요. 현재는 여름이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겨울에는 가장 부담되는 요금이죠.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TV 수신료가 들어가 있죠. 이건 KBS 공영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내야 하는 비용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발달로 인해 TV 시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달 나가는 TV 수신료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TV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TV가 있거나 TV가 가능한 모니터만 있어도 신청서 작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벼룩시장, 오일장 등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면 폐지를 수거해주는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수익은 잡수익으로 분류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를 감경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은 아파트마다 다르니 고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내용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아파트나 주택보다 비쌀까요? 바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건물의 공용 부분도 개인의 분양 면적으로 산입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공용 부분은 개인의 분양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관리비 산정은 분양 면적당 단위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실 필수 운영비를 적은 세대가 나누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죠. 오피스텔도 저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필수 인력이 정말 적은 곳이죠. 관리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정도가 같이 계신다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관리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선수관리비는 입주하기 전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해서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은 소유자가 내시는 건데요. 나중에 집을 팔고 이사 가실 때 꼭 매수하는 분에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내역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 월세로 있으시던 분들은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니 나갈 때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거 꼭 확인하세요. 어디선가 본 명언인데요. 10만원을 버는 것보다 10만원을 더 아끼는 게 쉽다는 말이 있었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놓으셔야 절약도 가능하게 된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고지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뒷면을 보면 산정 내역과 사용 내역을 명시해놨어요. 시간 될 때 한번 보신다면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